해수부가 이제 부산에 왔죠, 그죠? 해수부가 부산에 왔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조금 북한 쪽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황종우 해수부 장관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이제 물러났죠, 그죠? 물러나고 황종우 후임 장관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자, 해양수산부 부지를 6월 선거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해수부가 본청사 부지를 지금은 임시청사죠, 그죠? 부산진역 옆에 있는 IM 빌딩 거기에는 임시청사로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2030년에 본청사를 지어서 그걸로 입주를 하도록 지금 현재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청사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것을 어느 한 곳을 염두에 두고 딱 찍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모를 하겠다. 시기는 언제인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공모 형태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그 단서를 달한 게 산하 공공기관 집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재개발 지역 활용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면요. 향후 본청사 부지는 공모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선거 이후 빠른 시기에 공모 절차를 밟겠다. 몇 가지 생각하는 조건이 있지만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집적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달 정도 공고하게 되면은 각 구청에서 이를 검토해서 유치 신청을 할 것이다. 현재 뭐 중구, 영도구, 그리고 강서구 뭐 이렇게 토론이 되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전문가 평가와 내부 직원들의 선호 등을 종합해서 본청사 부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부산 북한과 영도, 강서구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지난해부터 해수부 본청사 유치 의사를 밝혀온 만큼 절차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절차에 있어서 어느 특정 지역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찍는 게 아니라 예, 공정하게 그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7개의 산하기관을 본부와 함께 집적화해서 해양 정책과 행정 업무 효율화, 해양 수도권의 중심이라는 상징성 등을 갖추겠다는 기존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발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기존에 언급된 예상부지 중에는 북한 재개발 지역이 단연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임시청사 부지, 부산 진영 앞에 있잖아요. 그죠? 임시청사 부지와도 멀지 않아서 업무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어렵게 부산에 이사한 직원들의 정주 여건에도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현재 임시청사는 부산 진역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본청사가 강서구에, 예, 낙점이 돼가지고 거기에 강서구에 짓는다고 하면은, 예, 아무래도 현재 임시청사 주변에 인근에다가 예, 내려온 직원들이 주거할 수 있는 뭐 주택, 아파트를 구했을 거 아닙니까? 다시 강서구까지 출퇴근하려면 되게 멀잖아요, 그죠?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뭐 계속 변화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 일대에 있는 것이 현재 이제 내려온 직원들에게는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실 거. HMM이 황 장관 이야기예요. 황 장관 이야기. HMM이 북한에 랜드마크급 신사옥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신문에 나왔죠, 그죠? 기사에 나왔는데, 자, HMM이 부산에 옵니다. 이거는 확정된 사실이죠, 그죠? 노사간의 합의가 되었어요. HMM은 본사가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대표이사, HMM의 대표이사는 올해 안에 집무실을 부산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HMM이 사옥을 짓는데 그 북한의 랜드마크급으로 60에서 70층 정도 되는 HMM 사옥을 짓는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겁니다. HMM이 북한의 랜드마크급 신사옥을 짓겠다는 이 계획은 해수부 본청사 입지
선정과는 별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HMM이 거기에 오는 건 오케이, 뭐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해수부의 본청사가 꼭 북항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야. 그거는 별개의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네. 북한에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중요한 건물을 짓겠다고 한 만큼 부산 한항공사 등과 적극 협의해서 지원에 나설 것이다. 예, 해수부에서도 예, 적극적으로 HMM 본사 건물을 짓는 것, 북한에 짓는 것을 적극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수부는 오늘 2030년까지 본청사를 만들어 입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수부 본부 입지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과 산업, 금융기관, 향후 설립할 회사, 법원 등 사법 기능까지 한 곳에 모여 해양 수도권의 심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 그리고 HMM이 뭐 부산 이전 뭐에 대해서 황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 기사가 써 있었는데, 황정우 장관이 HMM의 부산 본사 사옥이 60에서 70층 규모의 랜드마크급 건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 요거만 보시면 되거든요. 예, 요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HMM은 부산 북항에 60에서 70층짜리 본사 사옥 건물을 랜드마크급으로 짓는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북극항로는 돈이 안 된다고 2040년이면 남방항로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현재는 북극항로가 돈이 안 된답니다. 현재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방항로에 비해서는. 예, 그 내용이에요. 좀 보시면은. 자, 지금 부산의 대표 해운선사인 펜스타 그룹의 펜스타라인닷컴이 올 9월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 운항 선사로 예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입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북극항로 시범 운항 선사를 모집을 했었죠. 부산에서 그죠? 했는데 거기에 펜스타라인닷컴이 아마 단독으로 입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입찰을 했고 이 펜스타라인이 예비 선사로 시범 운항을 하는 선사로 예비 선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 상업 운항 경제성이 2030년에는 현재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 항로에 비해 떨어지지만, 예, 2030년까지는 예, 지금 만약에 부산에서 출발을 한다면은 저 싱가포르로 해가지고 인도양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올라가는 요게 남방 항로인데 이 남방 항로에 비해서 북극으로 돌아가는 북극으로 돌아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빠지는 요 북극 항로 라인이 2030년에는 경제성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점차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얼마 남았죠? 그죠? 2026년이니까 7, 8, 9, 0.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까지는 북극의 얼음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녹아서 뭐 선박들이 완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한계가 있다. 겨울에는 운항이 어렵다. 여름에만 다닐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은 지구 온난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북극의 그 얼음 빙하입니까? 예, 그것들은 점점점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죠. 그래서 2040년이 된다면은 예,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 항로와 북극으로 통과하는 북극 항로의 경제성은 얼추 비슷해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수에즈를 통과하는 남방 항로보다 북극 항로를 통과할 때 그 운항 기간이 더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열흘 정도가 더 짧아진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 뭐 경제성은 비싸다 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항하는데 드는 시일은 기간은 더 짧기 때문에 당연히 북극항로가 좀 더 유망한 그러한 그 라인으로 개발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기사를 말씀드렸어요. 해수부 부지 공모에 대한 소식. 두 번째가 HMM이 북항에 60에서 70층 규모의 랜드마크급 건물을 사옥을 신축한다는 내용. 그리고 북극항로 2040년이면은 남방항로 못지않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HMM에서 67.4억을 북항에 짓는다는 그 이야기 보셨다시피 현재 지금 북항의 천지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항의 천지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다. 예, 오늘 말씀드리시고요. 이렇게 지금 HMM에서 4억을 그 60에서 70층 규모로 랜드마크급 건물을 짓게 된다면은, 예, 초대형 업무 시설이죠, 그죠? 초대형 업무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요, 그죠? 북한 1단계 부지에 HMM 4억이 들어오겠죠. 거기에 선거 이후에 뭐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해수부 그리고 산하기관 그리고 해사법원까지 모두 지금 북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죠. 물론 뭐 공모하고 그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예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자리에 예 HMM 4억 랜드마크급으로 들어오고요. 해수부 산하기관 유관선사들 이쪽으로 지금 다 모인 것으로 현재 보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렇게 초대형 업무 시설들을,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이쪽으로 집적해서 모이게 된다면은, 네. 이 주변의 상권들은 당연히 개발되겠죠. 당연히 개발되겠죠. 여기 주변의 상권들이 개발되면서, 예, 인프라가 개선된다면은, 생활 인프라가 개선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 주위에 주거 인프라도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가보시면은 뭐 지금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5년, 10년 뒤에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었을 이후에 한 5년에서 10년 뒤 정도 되면은 아마 이 주변에 북한 주변의 변화는 정말 천지개벽 수준으로 확실하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 물류 중심 북항로의 기항지로서의 부산의 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확연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의할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 주위에, 이 북한 주변의 개발, 그리고 이쪽이 앞으로 부산의 주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예,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게 1, 2년, 2, 3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미래는 아니란 것들입니다.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좋아진다며 그래 그러면 북한에서 뭐 가장 뭐 빛을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야 이쪽에 아파트 좋은 게 있네 예 한번 들어가서 살면은 내가 시대 차이를 볼 수 있겠네 짧은 시각으로 들어가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좀 길게 보셔야 된다. 길게 보셔야 된다. 네, 요런 걸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왜 북한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래갖고 뭐 되게 다른 데는 뭐 해운대는 지금 뭐 10% 올라니 20% 올라니 하는데 북한 이렇게 개발 호조도 많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길게 보셔야 된다. 길게 보셔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기사에 대해서만 기사로만 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부산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예, 북항이다. 요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에 지금이라도 자그마한 씨앗 하나라도 좀 뿌려 놓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산에 투자를 검토하실 때 예, 해운대 좋죠. 예, 수영, 남천동 좋죠. 다 좋고 여기 북항도 한번 씨앗 하나 심어 놓는다. 씨앗 하나 심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번 정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주변에서 지금 주거시설로 보실 만한 데는, 이쪽이죠. 그죠? 북한 2단계하고 요 북한 3단계 부지 쪽인데,
북한 2단계에서는 여기 하버시티, 그리고 좌천범일 통합이 이지구, 그리고 여기 블랑스 미74, 그리고 여기 자성대 아파트 있는 범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부지, 그리고 여기는 오션 파라곤, 옆에 있는 해링턴 마레, 그리고 여기 있는 우암 투산입 오션시티. 딱 요까지가 지금, 예, 요 북한 그 재개발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바로 주거 단지를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중에서 지금 오암 오션시티는 이제 입주장이 거의 다 끝났죠, 그죠? 거의 다 끝났고, 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는 예, 여기입니다. 해링턴 마레죠, 그죠?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해링턴 마레 이제 뭐 외관은 다 올라왔죠. 외관은 다 올라왔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내년도 1월 달부터 실제 입주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아마 내년도 11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사전점검, 올해 11월 정도 되면은 사전점검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정말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연결하는 브릿지들도 지금 뭐 올라가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5.1구역 그 오션 해링턴 말에 간단하게 조합 입주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5.1구역에서 보시면 해링턴 말에서 보시면은 그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여기가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인데 예. 예, 아직까지 지금 미분양도 남아있거든요. 미분양 남아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메인이 1, 2, 3, 4, 이 101, 102, 103, 104, 얘들이 메인이에요. 메인. 예, 얘들이 메인이고, 그 뒷동에 있는 5, 6, 7, 8, 9, 10, 11, 얘들은 앞동에 지금 다 가려서 제대로 된 이 북한 쪽의 뷰가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 많이 고전을 하고 있죠. 미분양도 아직 남아있고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앞에 있는 101, 102, 103, 104는 예, 누가 뭐라 해도 에이스입니다. 정말 누가 뭐라도 에이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해링턴 말의 상품성은 정말 우수합니다. 정말 우수합니다. 상품성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입지 조건 말고 상품성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주위에 어떤 아파트와 비교해도 뭐 블랑서민하고 비교해도 안 꿀릴 정도로 정말 우수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수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조부터 시작해서 뭐 싱크뱅 있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여기에 예, 브릿지까지 들어와 있어서 브릿지 위에서 예, 아침에 떠오른 해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예, 정말 멋진 그런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101, 102, 103, 104에 84 타입에 그 중에서도 이 남서양을 보고 있는 이런 물건들 얘들이 에이스거든요. 84 타입 중에서 남서양을 보고 있는 물건들. 예. 오늘 그 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암1구역의 조합 입주권인데, 얘는 102동에 20층 전후에 남서양 보고 있는 물건입니다. 남서양을 보고 있는, 예, 거실 기준으로 남서양 보고 있는. 그러면은 북한 쪽으로 완벽하게 막힘없는 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오페라 하우스 쪽으로 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막힘없는 뷰가. 102동의 84 타입입니다. 84B 타입이고요. 여기는 감정가가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7천만 원이고 프리미엄이 4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매가는 4억 7천 정도예요. 4억 7천. 근데 여기 이주비를 좀 받아가셨죠, 그죠? 4천 매매를 받아갔고, 그래서 실제 인수가는 4억 4천 7백 정도면은 얘를 하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세 별도입니다. 주택세 별도로. 예. 그러면은 얘를 내가 P4억을 주고 샀을 때 전체 내가 아파트 총 취득하는 금액은 얼마인데? 예, 한 6억 6천 정도 됩니다. 6억 6천 정도. 얘 일반 분양가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7억 6천 7백이었어요. 그럼 조합원들에 주는 무상옵션 보시면은 나오는데 조합원들한테는 얘 이런 걸 다 줍니다. 뭐 독일산 시스템 창호, 빌트인 김치냉장고, 무선 청소기, 냉온 청소기, 뭐 테레비하고 다 줘요. 예, 요거 다 줘요. 예, 이거 공짜로 다 줍니다. 조합원들한테는.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방, 거실, 예, 주방이 돼 있고, 그죠? 그리고 방, 알파룸까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 102동에 있는 20층 정도 되는, 예, 정말 로얄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고, 예, 그래서 프리미엄 4억 정도에 가져가시면은 전체 아파트 취득가는 6억 6천 정도인데, 일반 분양가가 7억 6천 정도니까, 대략 분양가하고 차액은 1억 정도죠, 그죠? 그런데 밑에서 보셨던 그 조합원들에게 주는 공짜 무상 옵션, 이것만 해도 최소 4천 이상이거든요. 확장 포함해서 최소 4천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1억 4천, 1억 5천 정도 더 싸게 사는 거다. 내년도 1월 달부터 입주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예, 북한이 지금 이렇게 이제 천지개벽을 시작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이 주위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가진 해링턴 말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